안녕하세요. 오고만다의 오곰입니다. 요즘에 조금 바빠가지고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영상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한동안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틈틈이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라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오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인터넷에 찾으셔도 못 찾으실 거예요. 인터넷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아예 그냥 이거는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고 딱 거래하는 곳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인터넷에 찾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거를 작년에 제가 4월 달인가 소개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 아이템이 괜찮아서 가지고 와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드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SED 효소라고 하고, 그 명칭은 ME30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균인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정확하게 이게 무슨 바실러스 균인지 뭐 그런 균 이름은 제가 공개를 못 하고요. 네, 하여튼 가축 분뇨, 고기 잡고 나면 남는 찌꺼기들 있죠? 예, 그런 잔사,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잔사, 돼지뼈, 바지락 조개 등의 효소 분해 처리 테스트를 실시한 겁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한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80일 동안 이 오가코가 뭐냐면은 그 톱밥이에요. 톱밥에다가 균을 이제 서식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서식을 하면서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오면은 이 오가코가 이제 분해하는 이제 균상 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효소액을 요 5배를 희석해서 10L를 넣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게 저도 계속 지금 테스트 중인데 요 효소를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계산법이 있더라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입 전에 교반기 내에 오가코 수량이 250kg, 그 다음에 400L, 그 다음에 양돈 분뇨, 양계 분뇨, 생선하고 채소 부스러기 찌꺼기 50kg, 돼지뼈 잔사 이렇게 총 다 해가지고 이제 310kg를 넣었다. 오가코가 220kg에 360L 이렇게 해서 이제 골껍질은 100% 소멸됐고요. 네. 소멸률은 98.7%. 그 다음에 투입 전에 미분쇄 잔여물이 있으므로 이제 5.3kg가 나왔다. 그리고 돼지뼈, 조개 껍데기 등 처리 경우에 이 소멸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다. 소멸 향상률이 이제 99.9%. 여기 이 기계는 일본 건데 저희는 이 기계를 사용을 안 하고 그 국산 기계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거를 기계까지 일본에서 수입하기가 어려워서 뭐 일단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국내에서 기계를 사고 효소만 이렇게 가지고 왔죠. 톱밥도 국내 거고요. 이제 효소만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오가코 배출을 하고 배출한 상태가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시 말려가지고 다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톱밥에서 조개 껍질하고 돼지뼈 이게 5.3kg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를 싹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오가코를 220kg를 넣었죠. 360L의 효소를 넣고 이제 360L를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거든요. 10배를 넣으니까 36L를 넣은 거겠네요. 결국에는 그 양배추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해서 넣었다. 처리량이 이제 15kg. 그리고 이거를 잘게 부수지 않고 그냥 통째로 투입을 한 거예요. 통째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30분이 지나니까 요 칼날 있죠. 시아라고 돼 있는데 이걸로 이제 잘게 재단이 돼가지고 이 온도가 이제 16.9도 이렇게. 이거는 일본 자료고요.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실험한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효소를 7월 달에 가져왔는데 이 기계를 마땅히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여기다가 이제 효소를 넣고 효소에 이제 균을 배양을 시켜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온도랑 이걸 다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투입 전에는 안에 이 온도가 40도였어요. 투입물을 넣지 않았고요. 근데 상태는 이런 상태다. 이거는 그냥 나무 톱밥이랑 효소만 넣은 상태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이제 상추를 일단 13kg를 넣어봤어요. 1차 투입 준비해가지고 넣고 나서
이제 시간이 12시 45분이죠. 12시 45분에 37도 정도 되었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1시 24분에 온도를 재어보니까 40.2. 네, 투입량은 없지만은 이제 요렇게 됐다. 네, 요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시간 정도 지났죠.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여기 온도가 이제 올라가요. 42.2도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죠. 지금 좀 전에 이랬던 모습이 시간이 한 2시간 지나니까 거의 다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3시간 있다가 다시 이제 2차 투입을 했어요. 이제 상추를 이제 11kg 정도. 네. 넣고 나서 4시 50분, 이제 5시 저희들 퇴근할 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어서 측정을 하니까 온도는 43.8도 정도. 근데 이 사진이 왜 뿌였냐면은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수증기 같은 게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좀 이렇게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날 저희들이 매일 넣지는 않으니까 이제 시간은 아침 9시에 저희들이 이제 40도인 거를 확인했고요. 들어간 상추 같은 거는 거의 뭐 흔적도 없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마토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이게 토마토 줄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5kg 정도 넣었어요. 넣고 이제 온도는 46도. 그리고 이제 투입량 또 다시 11시 5분에 투입을 하고 11시 36분에 30분 있다가 또 이제 6kg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투입했죠. 5kg 정도 또 이렇게. 근데 이거를 줄기가 저희가 이거를 잘라 가지고 넣지 않고 그냥 통째로 넣었어요. 토마토 줄기 있는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 섬유질이 좀 강한 거는 좀 잘게 잘라서 넣어주는 게 분해가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9월 4일 날 다시 또 4차 투입을 했습니다. 6kg 정도 이렇게 넣고 나서 또 4차 투입하고 난 뒤에 5차 투입을 했어요. 그날은 양을 많이 넣었습니다. 4kg를 또 5차 투입을 하고 이제 5일 날 오전에 보니까 어제 넣었던 양은 거의 다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 섬유질이 좀 강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다 분해되진 않았지만은 그 섬유질이 많은 부분은 빼고 다 분해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쯤 돼서 저희들이 또 한 4kg 정도 넣었어요. 이게 말이 4kg지 4kg 양이 꽤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에 넣고 저희들이 이제 4시 정도에 돼서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또 분해 다 됐죠. 여기 위에 사진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분해가 다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볏짚처럼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섬유질들입니다. 요거를 처음부터 저희들이 좀 잘게 부셔가지고 넣었다면은 아마 분해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2차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틀날 지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섬유질은 약간 분해가 덜 된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런데 다시 저희가 또 그 상태에서 부산물을 또 넣었습니다. 8kg 정도 넣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분해가 다 됐죠. 네, 섬유질이든 뭐든 거의 다 분해를 다 됐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쭉 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집에 요즘에 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에 섬유질만 들어가는 것보다 약간의 그 육류 같은 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분해가 더 잘 돼요. 이제 균주의 먹잇감으로서는 그런 지방질이 좀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아직까지도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 테스트를 지금까지 하는 이유가 겨울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이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가온을 하지 않고도 가능할까?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겨울이 지나봐야 저희들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지금 봄까지는 테스트를 하고, 이거를 식물 처리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테스트가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제 대형 식당, 대형 뷔페, 그리고 그 좀 큰 구내 식당들, 이런 데서 거의 매일 100kg, 200kg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테스트한 거고, 영상은 저희들이 영상도 조금씩 찍어 놓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 다시 일본에서는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일부러 제가 번역을 안 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서 나오는 그 돼지 응가랑 뭐 쉬하고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개분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네. 24시간만 지나면은 거의 다 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제 바로 비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분해한 거를 다시 농장에 이 축사에다가 바닥재로 이렇게 또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효소가 인체에 그 굉장히 무해하거든요. 유용하지 무해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효소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축사 쪽에. 네, 이렇게 돼지나 소 분사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모아놓은 곳에다가 이 효소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유가, 왜 썩은 우유 있잖아요. 썩은 우유를, 이 우유가 지방질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수구에 바로 버리면은 하수구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 우유를 안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또 처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회사에서 고기 손질하고 남은 것들, 이런 거, 우리는 이거 매운탕 끓여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운탕 문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시간 후에는 뭐 이렇게 거의 제로로 되는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효소 있잖아요. 그 효소를 정제를 시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효소로 만든 드링크예요. 네, 이만큼 식용이 가능할 정도로 이 균이 인체에 무해하고 유용하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이런 음식물 분해, 그리고 음식물이나 돼지 분사, 뭐 닭 분사, 분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거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그런 효소입니다. 네, 그런 효소입니다. 이런 효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농작물을 처리하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국내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제 분해하는 균을 무료로 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효과는 아예 없진 않았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은 좀 다른 분해 방식이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거랑 여기 이 회사랑 테스트를 해보니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저희들은 일본 거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 저런 그 부산물 있죠? 이제 그 처리해야 되는 농작물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농장에서 다 100% 처리를 해가지고 저렇게 분해가 되고 나면은 바로 그 텃밭에 뿌리는 비료제로 쓰고 있습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탁월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러한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이거를 꼭 굳이 구매해서 쓰세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